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무너졌다는 말 한 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이미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만 꽉 차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포가 진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공포 때문에 원칙 없이 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걸 막아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시작부터 BITU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비트코인을 보고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BITU 같은 레버리지 도구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빠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유를 만들어 공포를 키웁니다. 금리가 어떻다, 전쟁이 어떻다, 누가 판다, 고래가 던졌다, ETF에서 돈이 빠졌다. 이 말들이 맞을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 구간은 항상 가격이 흔들리고 항상 개인이 멘탈을 잃는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문장만 딱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유동성이 흔들린다는 뜻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돈의 방향이 잠깐 바뀌면 가격은 생각보다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시장에서는 흔들림이 아니라 넘어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BITU 얘기하겠습니다. BITU는 비트코인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2배로 따라간다는 말이 장기적으로 2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들고만 있는 사람은 체감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ITU는 믿음으로 버티는 상품이 아니라 원칙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상승장에서도 내 계좌가 이상하게 느려 보일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를 달래는 말이 아니라 BITU를 제대로 쓰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겁먹는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 거시 환경이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꺾이면 코인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 자금 흐름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현물 ETF 이야기, 선물 레버리지 이야기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개인은 더 무서워집니다. 셋째, 큰 손이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래가 던진다 이런 말이 돌면 사람은 논리보다 공포를 먼저 믿습니다. 넷째, 엔화 자금이 빠져나온다,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가지가 동시에 돌 때 시장은 늘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극단으로 가면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아버리는 구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맞다 틀리다 싸우지 말고 내 매수 규칙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BITU는 그 규칙이 없으면 손대면 안 되는 도구입니다. BITU 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비중을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해서 BITU를 비트코인처럼 들고 가면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BITU는 핵심 자산이 아니라 핵심 자산을 더 빠르게 모으기 위한 가속 페달입니다. 페달은 밟을 때만 의미가 있고 계속 밟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비중은 낮게 규칙은 강하게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처럼 10만 달러가 깨졌네, 8만 대가 보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구간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캔들 하나의 멘탈이 깨집니다. BITU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이나 4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가격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1차 지지, 2차 지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한 구간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시장이 내가 감당하기 싫을 만큼 더 빠질 때를 위해 남긴다. 이게 BITU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수보다 중요한 건 매도 규칙입니다. 상승장 오면 사람은 갑자기 천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재 모드가 결국 다음 하락장에서 모든 걸 토해냅니다. BITU는 상승장에서 수익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매도 규칙이 없으면 이익이 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정고점 근처 혹은 내가 정한 목표 구간에 오면 일부를 줄인다. 반만 줄이든 3분의 1을 줄이든 숫자는 여러분 성향에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났을 때 현금을 다시 만드는 동작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 현금이 다음 공포장에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BITU를 장기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장기 투자라는 말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 계좌가 무너집니다. BITU는 장기 믿음이 아니라 중기 사이클을 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긴 믿음은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빠른 승부는 BITU로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수익은 시스템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리플 이야기도 BITO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피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는 끝이다. 근데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피트코인이 안정되면 그 다음은 알트 시즌이다.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알트 전망을 맞추는 게임을 하지 마시고 내 포트폴리오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BITO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피트코인 방향성이 살아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압축하는 역할입니다. 알트는 이벤트에 흔들립니다. 업그레이드, ETF 기대감, 규제 뉴스 이런 것들이 가격을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피트코인은 결국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중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을 BITO로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니라 BITO로 타이밍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처럼 피트코인 대폭락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스템 없이 위로만 들으면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자기 최면하는 사람부터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BITO는 공포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공포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의 도구입니다. 비중을 낮추고 분할로 들어가고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고 현금을 다시 만들고 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거면 하락은 재난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릴 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실행 규칙입니다. BITO는 그 실행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진짜 편이 됩니다. 원하시면 댓글에 지금 BITO 비중, 매수 단가 계획, 분할 횟수만 적어주세요. 그 조건 기준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BITO 운용 시나리오를 깔끔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